이제 맨해튼 가장 남쪽 끝단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들이 보입니다. 제가 이제 갈 곳은 오큘러스는 어디에 있느냐, 자세히 보시면 지금 노란색 페리가 지나가는 저 유리 건물 있죠? 네, 여기가 브룩필드 플레이스입니다. 아름답다고 느낀 게 여기 있는 야자수들이거든요. 신기한 게 뉴욕에는 겨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야자수를 여기다가 심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벤치를 많이 놓는 거를 정말 너무 좋아해요. 자, 참고로 저는 이제 계단을 올라온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쭉 계단을 더 올라가면 오큘러스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큘러스를 가봐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느냐, 여기를 다 지나쳐서 가는 거예요. 자, 기둥을 봅시다. 저 숫자를 보는 사람들은 알죠? 저게 지하철이구나. 여기다가 광고지를 많이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광고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혹은 여기 이 벽에다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광고를 쫙 도배를 하면 되는데 안 했어. 그 안 한 게 대단한 거죠. 이 브룩필드에서는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 왼쪽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영상이 광고판입니다. 그 광고판을 지나서 좀 더 걸어다 보면 이 엄청난 홀웨이가 나오죠. 자, 이 벽 끝에서 끝으로 하나의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이 길은 지금은 많이 한산한 편이에요. 정말 이 길이 꽉 차요. 이제 오른쪽을 보면은 정말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냐면 지하철역입니다. 가장 독특한 지하철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이제 주말이라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막아놨는데요. 이미 벌써 느끼셨겠지만 바닥이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여기는 이제 뉴저지에서 맨해튼으로 출근하는 그런 지하철역이거든요. 뉴저지에 있는 사람들이 뉴욕에 오기 위해서 이 공간을 지나서 이 계단에 다다르는 순간에 아하 모먼트 혹은 와우 팩터가 여기죠. 오큘러스의 가장 유명한 공간입니다. 어벤져스 VR 영화관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비워두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행사나 혹은 이 공간을 활용한 이벤트 내지 이런 조그만한 상점들 혹은 팝업 스토어 같은 거를 많이 여는 편이에요. 와, 바깥에 보면 벌써 날씨가 엄청 어두워졌습니다. 오큘러스 이 공간도 사실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독특한 게 지하철역과 어떤 쇼핑몰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축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죠. 저는 이 열린 공간에 다시 한번 브룩필드 때도 말씀드렸지만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뒀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여기 상점은 이제 1층과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층은 이런 식으로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 2층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독특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어떤 상점들이 입점했을까 보시면 당연히 우리가 예측하듯이 애플 매장이 있고요. 역시 사람들을 붐비고 있습니다. 미소 매장입니다. 네, 상당히 조그맣죠? 또 이 오큘러스의 이 건축적인 모티브를 잘 차용을 한 듯한 느낌이에요.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지금 이렇게 변모할 줄은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바뀌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건축이라고 하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드웨어는 이제 건축 구조물이나 외적인 요소들이고요. 이렇게 오큘러스 같은 몰 같은 경우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할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허구한 날 이렇게 앉아서 건축물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공물이잖아요. 건축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좋은 건축은 이런 식으로 인공적인 경험을 극대화하는 건축이 아니라 어떤 자연과의 교감을 늘려주는 혹은 자연과 좀 더 친화적인 자연을 좀 더 누릴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또 좋은 건축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큘러스는 무슨 심시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저는 보다 더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하다못해 뭔가 열려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항상 모두가 다 가는 그런 스팟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단도 조명을 상당히 예쁘게 잘 해놨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안전띠라고 해야 되나? 이걸 해놨네요.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보통 여기가 이제
포토존이라고 하죠. 보시면은 많은 분들께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오큘러스도 상당히 예뻐요. 오큘러스의 이런 구조물들을 보다 보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일본 도쿄에 가게 되면 단게 겐조라는 훌륭하신 일본 건축가가 계신데요. 그분이 성모 마리아 성당을 만든 게 있습니다. 높은 천장 때문인지 몰라도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통로를 지나면서도 느꼈지만 어떤 동물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칼라트라바가 생명체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완전히 새하얀 이런 하얀색 덕후, 어떻게 말하면은 뭐 뼈 같은 느낌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생체의 어떤 뼈? 뱃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냥 여기 서서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뉴욕에서는 정말 많이 하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연휴 기간에 오면은 이 조명으로 연출을 되게 예쁘게 잘 해놔요. 이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명까지 더해지면 새로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9월 11일마다)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을 촬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쪽은 포토제닉 존입니다. 저쪽에서 사진을 꼭 찍으셔야 돼요. 꼭 세로로 찍으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여기 가장 위층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오큘러스는 사실 안도 예쁘지만 밖으로 나가도 예쁩니다. 나가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웨스트필드, 미국의 다양한 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나오게 되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바로 이런 탁 트인 공간입니다. 앉아 있을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사실 뉴욕은 낮에도 예쁘지만 밤에는 더 아름답다고 하죠. 오큘러스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잊을 수 없는 그런 또 구조물이에요. 사실 위에 보면 뭐 이렇게 뼈들 같은 게 이렇게 위로 솟아있죠. 이 너머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이고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9.11 전에 건물이 원래 2개였다가 새롭게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을 내려다 볼 수도 있고, 안에서 어떤 조명이 이렇게 새어 나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안이 보이고요. 안을 보다 보면 이렇게 오큘러스 안에 있는 메인 광장이 보이도록 합니다. 오큘러스 주변에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오큘러스가 이렇게 묻힐 법도 하지만 광장 같은 공간이 조성이 돼 있죠, 주변으로. 그래서 더 오큘러스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오큘러스의 메인 엔트런스입니다. 메인 입구인데요. 앞에서 보면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우측으로 이렇게 뭔가 뿔이 나 있잖아요. 왼쪽으로도 나 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왼쪽으로 가는 게 좀 더 길어요. 대칭적인 구조가 아니라 특히 이 왼쪽이 상당히 길게 나 있는 비대칭적인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건물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많이 못 뽑아낸 것 같아요. 그와 반면에서 왼쪽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길게 나 있고요. 오큘러스 오른쪽으로 보이는 건물 9.11 추모 박물관입니다. 노르웨이의 유명한 건축 회사가 있어요. 스노헤타? 발음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노르웨이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 발음을 하자면 뭐 스노헤타 정도가 되겠는데, 그 오슬로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 노르웨이 건축 회사가 만든 공간이고요. 사실은 박물관은 되게 슬픈 공간이에요. 추모 공간으로서 한 번쯤은 오큘러스에 만약에 오게 된다면 저 박물관을 또 가는 것도 정말 추천을 해드립니다.